남들보다 일찍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을 잘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저는 한솔재지에서 초지 2파트 리와인드 업무를 맡고 있는 25살 이보석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제지업계에 당당히 입사해 현재는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요. 제가 현장 투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약 2톤 정도, 그러니까 차 2대 분량의 종이 제품을 클레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선배님들께 혼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다가서고 더 물어보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많이 고쳐나가서 지금까지의 저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물론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크고 작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회피하진 않았는데요. 진짜 너무한. 되게 발명 같은 것도 되게 신기한 걸 하고 뭐 평소 생각하는 게 아예 독특해가지고요. 이거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창업을 하고 싶더라도 지금 20대 때 하는 경험 모두가 다 미래를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창업을 해서 창업의 경험을 쌓는 게 아닌 회사 시스템을 배워가면서 제 인생을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보석 씨를 소개합니다. 2017년 군 전역과 동시에 입사한 보석 씨의 일터는 국내 1위 규모의 제지회사입니다. 업무에 앞서 보석 씨를 비롯한 직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원포인트 교육. 비가 불려서 운전을 했지. 근데 안전사고 특히 안전사고를 주의해서 그 회전체라든지 큰 롤이면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엄청나게 큰 데미지 받을 수 있어요. 자칫하다간 위험해질 수도 있는 업무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이게 안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정 현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미리 캐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오늘의 지적구는 안전작업입니다. 모두 지적구 준비. 안전작업 좋아. 좋아. 안전 좋아. 안전 좋아. 사람이 좀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작업이 되어야겠고 공정 설비가 하나 나가더라도 저희 신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걸까요? 보석 씨, 예. 오늘 어떤 업무를 하세요? 오늘은 지금 생산 중인 스풀이 남아있는 스풀이 있는데 그거를 재건치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 영역 밀링 기능사, 선반 기능사, 그리고 기계 조립 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인문계를 막상 가서 그 정해진 틀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그쪽에 현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보다는 이렇게 공업계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취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무언가 만드는 것에 소질이 있다 생각하고 입학했던 특성화 고등학교. 그곳에서 공업 관련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의 교육이 도움이 돼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성장이 상당해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무래도 국내 재계순위 50위권에 드는 대기업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는 재질로만 승부를 해서 재계순위 50위에 든 그 영업 능력이나 아니면 생산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었고요. 그래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보석 씨는 이곳에서 종이 재단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제 바로 작업 시작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맞추겠습니다. 펄프에서 생산된 종이들을 거래처 의뢰에 따라 다시 재단하는 역할인데요. 이렇게 얘기만 들어선 굉장히 쉬운 업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따라 물성이 다 다른 만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께와 규격을 엄격히 지켜 재단해야 하고요. 이어서 종이의 탄성 및 외부 이물질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리와인드 업무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그런 종이를 재단을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에 대해 재단을 해주는 리와인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이에 대한 품질 검사, 물성 관리 등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보석 씨가 생산하는 종이는 크게 두 종류. 열에 반응하는 감열지와 압력에 반응하는 감압지를 주로 생산하는데요. 흑백이나 700 정도 하라고. 점점 종이의 쓰임이 준다지만 아직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종이들은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800이요. 규격은 물론 물량까지 맞춰야 하기에 바짝 긴장한 모습. 회사 간의 거래를 주요적으로 하는 편인데 이게 보통적으로 산업용지가 굉장히 많아요.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그런 회사한테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사에서 원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1600에서 800mm 그 정도 사이인데 그 규격 내에서 상대 회사 측에서 원하는 그 규격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뭐 국제 표준이라든지 그런 정해진 규격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거래처에서 모두 다르게 쓰일 종이들이라 그런지 매번 새로운 종이를 만들어내는 셈인데요. 아무리 손에 익은 작업이어도 한치의 오차나 불량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자세히 살피고 또다시 확인합니다. 예, 도로 다 가봤어요. 김영철 반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럴 시간 없다. 바로 이거 연결로 내리고 저거는 그냥 까내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 사진하고 같이 가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도 실수는 있기 마련. 현장 투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까 보시다시피 리와인더라는 기계를 돌리는데 제가 재단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오더를 잘못 받고 품질을 잘못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 2톤가량 차 2대 분량의 종이를 클레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서 쓰고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도 회사 매출엔 큰 영향을 미치는 법.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작업에 임합니다. 이제 이 제품들이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공정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검수가 끝난 뒤에야 최종 상품으로 보내지는데요. 지금 돌돌 말린 이 종이들은 영수증, 비행기 티켓, 로또 용지 등으로 쓰입니다. 오늘 어떻게 종이 잘 바뀌고 있어? 네, 이쪽에 뭐 초반에 좀 물성 불량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문제없이 잘 돌리고 있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예. 잘 맞추고 잘 끊어져. 회분을 많이 넣다 보니까 예. 강도가 안 나와. 예. 텐션을 최대한 낮춰
타지 잡아주자 될것 같고 예. 파이프 팩을 쓰다 보니까 보석 씨가 가장 믿고 따르는 선배인데요.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입니다. 나름대로 보존이라고 해서 뭐 기술거나 뭐 그런 건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막 자기가 가는 방향만 정확하다면 뭐 보존 쓰신다고 해서 뭐 굳이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막 이런 일도 거의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정확하다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노력하면 아마 인생 사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전 내 물량을 맞추고 찾아온 구내 식당.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가장 시끌벅적하고 즐거워야 할 시간에 보석 씨 혼자 식사를 하네요. 오늘 교대자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좀 혼자 먹고 있습니다. 원래 팀이랑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먹는데 팀 사람들이 뭐 간담회다, 휴가다 뭐다 해가지고 오늘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점심 식사를 서두릅니다. 이제 또 교대해주러 가는 거네요. 점심 드셨으니. 네. 또 교대해주러 가야죠. 쉬는 시간도 없이 곧장 작업장으로 이동. 오후 시간 동안 본인이 마쳐야 될 업무들을 전해 듣습니다. 혼자서는 들 수도 없는 장비들이 준비되어지고 본격적으로 종이를 자르기 위한 전초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본인의 몸집보다도 크고 위험 요소들이 많은 작업이기에 업무 강도도 상당합니다.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너무 일찍 퇴근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오늘 오전 3교대 근무라 지금 8시에 출근해서 4시에 지금 퇴근하게 됐습니다. 3교대로 이뤄진 업무 때문에 업무 이후엔 사내 기숙사에서 개인 시간을 보냅니다. 아, 형 있었네? 몇 시 출근이야, 오늘? 이제 곧 이따가 출근해야 돼. 매직 컬러 뜨지? 어. 매직 컬러 뜨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이거 후방 안 맞아가지고 포켓 다 들어갔잖아. 고생했네. 그래서 제가 저 친구를 현장에서는 많이 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업무이지만 이제 저희와 떨어져 있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지나가면서 한두 번씩 보거나 뭐 그렇게 보는 게 다이지만 가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겉모습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만 보게 되면 되게 뭐라 그러지, 남들과 다르게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것도 좀 더 깊다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동생이지만 가끔은 형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그런 동생인 것 같습니다. 잘 쉬고 이따 봐.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자 또다시 분주해진 모습. 틈틈이 찍어둔 사진들을 모아 영상 편집을 하는데요. 프로그램 다루는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평소에는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전문 사진 촬영을 취미생활로 하다 보니까 가끔씩 짬날 때마다 이렇게 편집하는 재미에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뿐 아니라 최근엔 언어에도 관심이 생겨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외국어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 JLPT 그리고 토익 그 정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오늘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모처럼 주어진 휴일. 늦잠 좀 자도 좋으련만 아침 일찍부터 분주합니다. 중요한 볼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집은 이제 일주일이나 아니면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2주일마다 한 번씩 가곤 하거든요. 그래도 뭐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경로를 벗어 안내를 종료합니다. 가시나 봐요. 네, 아무래도 회사가 천안인데 제가 집이 대전이라서 그래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제가 뭐예요? 집에 가면 이제 쉬고 뭐 아버지랑 어머니랑 못했던 얘기하고 이제 저희들이 다음 달에 여행을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도 하고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기로 한 건데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여기에다 주차할까? 딱 맞겠다. 주차 자리도 딱 좋은 공간 있네요. 좋은 날인가? 흥얼흥얼거리기도 하고 제법 말수도 많아진 보석 씨. 이럴 땐 정말 25살 학생 같아요. 세차 좀 할 걸. 진짜. 연인 만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설렐 필요 있나요? 이제 부모님 나이도 있으시고요. 해가지고 걱정도 되고 뭐 별일 없으신가도 하고 그래도 마음 제일 편한 곳이니까 그런 설렘 아닌 설렘도 좀 있어요. 동네 친구들이고요. 나왔어. 아 힘들어. 왔냐? 예.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 이야기들이 줄을 섭니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뭐 아무튼 다음 주에 오키나와 여행 잘 준비했어? 오키나와 여행 뭐 야, 네 엄마가 돈 내가 빡 봐야 되겠어. 자꾸 해. 나도. 잘 되고 있나 해가지고 아빠 야, 지금 애나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이따 바꿔. 조금 이따 바꿀까 더? 그래, 좀 더 없어. 그 인플루엔자인가 그것 때문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그것 때문에 뚝뚝 떨어지고 있어 지금. 네. 이번에 2월 달 정도에 저희 가족이 오키나와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2017년도에 딱 한 번 러시아 가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가족끼리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다녀왔거든요. 그 여행에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서 다음 달에는 이제 오키나와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 여행으로요. 그 경비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보석 씨가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 보석 애비하고 보석이가 많이 내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냈잖아 지금까지. 그래. 말을 이상하게 바꾼다 엄마. 지금까지 다 했어. 환전을 아직 안 해가지고 아빠는 아예 참여를 안 한 거야 아직까지.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어머님께 해외 여행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도 어떻게 장남으로서 우리 보석 씨가 참 부모님 잘 챙겨드리고 해요, 그죠? 이런 아들 없다니까. 한 중학교 때는 뭐 공부 못한다고 때리기나 하고 안 그래? 그랬지.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이고 잘못했네 이 생각 안 들어? 이런 아들 없다니까. 뭐 이성 친구를 뭘 집까지 데려와. 나 25살이다. 그래서. 5살이다. 그래서. 일 때문에 못할 것 같아. 어머니, 저기 우리 보석 씨가 좀 보석 씨 여자친구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자친구가. 근데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석이 자신이 관심이 없나 봐요. 안 데려와요. 학교 친구도 많이 있을 텐데 안 데려오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좀 아직까지도 제 자신이 할 일이 집까지 진짜.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아직 데려오는 거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냅두면 알아서 엄마니까? 며느리감 데려와. 근데 올해는 그럴 일이 없어. 야, 욕하지 마. 욕할 뻔했다 엄마. 올해라도 좀 데려와라. 그냥 엄마한테 인사할 수 있는 친구 데려와. 응? 올해라도? 올해라도. 그럴 일 없어. 어머니, 아직 우리 보석 씨 25이면 아직 아니, 저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 와서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데려오대. 그러니까 나름대로 진짜 젊은 애들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에 따라야지 뭐든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순리되면 되는 대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해야지. 그거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탈라요 억지는. 말할 때 엄마 됐어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딱 얘기할 때 정 뚝 떨어지고 딱
그래서 적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커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 하니까 엄마는 좋으면서도 그래도 애긴데 그래도 자기 혼자 할 수 있으니까는 좀 괜찮은데도 안쓰럽고 그래요. 글쎄 저는 다른 거 같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게 근데 또 하는 게 여러 가지 하면서라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최고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참 옆에서 보기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면은 보석이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이 할 일을 꼭 하고 그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도 원하고 그래요. 건강하게 잘 크면 좋겠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서야 들어온 방안. 뭐 하는가 봤더니 앞서 이야기한 여행 사진들을 찾았던 건데요. 가족 여행 갔을 때거든요. 이때가 러시아. 네, 러시아 갔을 때 횡단 열차 타러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진 동호회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서 출사를 자주 가곤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가고 싶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취미는 취미대로 남겨두는 게 또 좋은 편이 뭐냐면 이거를 업으로 삼아버리면 제가 많이 혼동을 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장래라든지 아직 장래가 완벽하게 잡힌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취미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들이 보석 씨가 취미 삼아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멋지죠? 형 그래픽카드 나가면 그래픽카드 20만 원짜리야. 야 사줄게. 다운이 안 돼. 그럼 책이라도. 혹시 저기 동생인가 봐요? 아, 네. 이번에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저 동생인데 말이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아휴. 그래도 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이에요, 그죠? 네. 저랑 9살 차이 납니다. 아무래도 그럼 좀 신경 좀 쓰이겠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이니까. 그래도 그렇죠. 예. 저를 아주 형님으로 받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아휴,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 보이죠? 그래도 형 나이 때 취업 안 하고 그냥 군대 가고 공부하는 형들 있는데 형은 그냥 자기 앞이 자기가 벌려고 취업해서 돈 벌고 있으니까 보기는 좋죠. 네가 나보다 어른이야? 너 되게 애늙은이처럼 말하. 동생의 어리광을 받아주고 나서야 집을 나서는 보석 씨. 오늘 빙고롭게도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발명 동아리 했었던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자신과 같은 꿈을 꾸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쪽에?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발명 동아리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발명 동아리요? 네.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만나면 좀 좋죠, 그래도. 네, 뭐 좋죠. 네, 오랜만에 만나고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좋죠. 알았어, 이거 연장. 각자의 위치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렇다 해도 공통된 관심사가 바뀌진 않겠죠? 과거 이 친구들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 특허도 받아두었는데요. 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통돌이 5분. 5분? 통돌이 5분 몇천 대가 팔렸어. 몇천만 대가. 아 진짜? 그러니까 그거야? 그 옛날에 일본 뭐 만화라든지 그런 데 보면 뽑기 같은 거 이렇게 돌리잖아. 그래 거기. 그거야? 거기에 그냥 고기 넣고 어. 뭐 생선 넣고 그냥 굽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지금 몇천만 대 팔렸어. 아 진짜?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발명 동아리를 했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좀 기존의 특허 제품은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곽광을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단순히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저는 개인 출원 지금 5개가 심사 중이고요. 나머지 5개는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말 생각이 독특한 친구였죠. 생각이 독특하다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좀 약간 뭐 예를 든다면 어떻게 독특한 친구였어요? 되게 발명 같은 것도 되게 신기한 걸 하고 평소 생각하는 게 아예 독특해가지고요.
이거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아, 설명하기 네, 힘들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독특해가지고. 친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뭔가 독특했다던 보석 씨. 친구들의 얘기에 생각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자신의 큰 꿈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물론 이 제지업계에서 마스터를 해야겠지만 다른 업계와 융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이랑 뭐 반도체랑 결합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신상품을 내놓는다든지 뭐 그런 분야가 있겠죠. 저는 가장 그걸 큰 목표로 잡는 게 아무튼 고부가가치를 내는 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목표거든요. 뭐 그냥 속물처럼 말하면 돈 잘 버는 인간 뭐 그런 거죠. 남들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의지대로 미래를 설계했던 보석 씨.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으며 제지업계에서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인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